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미국 바로 알기 제1편, 미국 사회의 실상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보통 미국 사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부유한 경제와 번화한 지상낙원, 그리고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이뤄질 것만 같은 꿈인 아메리칸 드림이 떠오릅니다. 여러 대중매체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이미지를 오랫동안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매체 속 환상과 달리 미국 사회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화려한 화장과 가면 뒤에 숨겨진 미국 사회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부의 대다수를 상위 10%의 상류층이 독식하고 50% 이하 일반 서민층은 겨우 2% 남짓만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위 계층의 상위 계층으로의 상승도 매우 어려울 뿐더러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며 부를 세습하고 빈자는 계속 가난에 찌들어 사는 빈익빈 부익부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매체에서 나오는 아메리칸 드림은 말 그대로 환상에 불과하고 개천에서 욕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지요. 게다가 미국의 1% 부유층은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그들은 배고프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는 탐욕과 집착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부유층은 각종 명품과 진귀한 물건들을 경쟁적으로 사며 돈을 뿌리고 다니는 그야말로 돈지랄의 향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구조 역시 부유층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고 그들의 재산을 극한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지요. 이와 반대로 미국 각지의 서민들과 취약계층들은 점점 나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 서민과 취약계층은 생존에 필요한 돈이 없어 거리에 나앉아 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입에 풀 칠해야 하나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거리에 떠도는 미국 극빈층은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 이제는 통제 불능 수준에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미국의 양극화는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문제도 해당됩니다. 교육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는 흔히 미국의 교육하면 하버드,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은커녕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OECD 평균인 80% 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70%대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단 8%만이 대학을 졸업할 뿐입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은 매우 높은 문맹률로 나타납니다. 조사 결과 미국의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중학교 수준의 간단한 글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방송에서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단한 상식을 묻는 실험을 했는데 응답자 중 대다수가 자기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디로부터 독립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 미국인은 개인 방송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인은 훨씬 무식하다고 자조했을까요? 교육은 둘째치고 미국에선 의료마저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시코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선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미국 가정경제 파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의료비로 꼽힙니다. 간단한 진료나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이 들고 입원이나 수술하는 경우엔 천문학적 수준으로 진료비가 오릅니다. 이를 감당하려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건강보험이 사실상 없고 민영보험회사의 값비싼 보험상품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야말로 돈 없으면 그냥 죽어라는 말이 현실인 셈입니다. 미국의 병원들도 하나같이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입니다. 미국 의사들에게 환자는 살려야 할 생명이 아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뜯어낼 수 있을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없는 병까지 가짜로 만들어 환자에게 막대한 병원비를 청구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창 의료 및 영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국 의료의 실상은 의료 및 영아가 실행될 시 벌어질 끔찍한 미래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내 집 마련도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 미국에선 더 심각한 수준인 것이지요. 뉴욕,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선 사람이 살만한 집을 사려면 18억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칸방에서 월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을 뛰어넘는 것은 예사가 아닙니다. 살인적인 집값 때문에 대다수 서민들과 빈곤층은 살만한 집 하나 가지지 못한 채 단칸방 살이를 하며 심지어는 아예 집이 없어 거리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미국 노숙자는 절대 다수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온 이주민이거나 유색인종 출신이고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달아나 생겨난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수많은 여성 및 아동, 유색인종 출신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기아, 질병, 학대, 각종 범죄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극도로 양극화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도 양호할 리 없습니다. 마약 문제는 이미 미국 사회에서 해결 불가능한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된 지 오래입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질병의 고통을 달래고자 아편, 헤로인,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참한 현실을 잊고자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등의 마약에 손을 대다가 인생을 망칩니다. 그 결과 미국에선 매년 수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목숨을 잃으며 그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선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가 곳곳에서 매일 같이 벌어집니다. 법과 사회제도가 민중을 잘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또는 생존을 위해 남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강력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 강도, 절도,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매년 3,600만 건에 달하며 이들 범죄는 매년 4,25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범죄율로 인해 미국 각지의 교도소는 포화 상태에 빠졌습니다. 불로소득 문제와 도박 문제도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만연하고 노동소득을 통해 계층 이동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는 이들이 불로소득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며 일확천금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복권, 도박 등은 이들의 헛된 꿈을 더욱 부추깁니다. 이 때문에 빚내서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복권, 도박에 전 재산을 걸었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례가 미국에선 흔히 벌어집니다. 여기다가 총기 문제는 기형화된 미국 사회의 극치이자 암세포라 할 만합니다. 앞서 본 미국의 범죄 현황에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매년 수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총으로 자살하거나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허나 미국 사회는 심각한 총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총기 회사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총기 회사들은 대중들에겐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면 총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생존 심리를 자극하여 총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는 한편 정치권엔 막대한 양의 로비를 벌여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사회는 총기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편 미국에서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선 동물들이 사람 이상의 대우를 받는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이미 미국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여 반려동물 사료나 장난감은 말할 것도 없고 반려동물 전용 호텔이나 카페, 심지어 반려동물 공동묘지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빈곤층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사람이 고기를 먹거나 가죽 제품을 쓰는 것은 홀로코스트나 다름없는 학살극이다.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은 죽어야 한다. 식의 극단적인 동물보호 운동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니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이렇게 인간 지옥이나 다름없는 미국 사회. 그러나 미국의 주류 세력은 이러한 미국 사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사상문화 전파가 대표적입니다. 독점 자본에 의해 장악된 언론, 대중매체, 출판사, 학계는 미국이 지상낙원이자 이상향인 양 옹호하고 실상을 은폐하는 데 여념없고 민중들에게 개인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염세주의, 쾌락주의 등 각종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독점 자본이 장악한 신문과 방송은 선정적인 보도와 가짜뉴스를 남발하여 민중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게임, TV 프로그램 같은 대중문화는 훌륭한 빵과 서커스의 표상입니다. 미국 대중문화는 온갖 현란한 시각효과와 음향으로 현혹시키며 반동적인 주제의식과 줄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가령 슈퍼히어로 영화에선 전지전능한 능력과 힘을 지닌 소수의 영웅들이 세계를 지키고 바꾸며 민중은 그저 악당으로부터 보호받는 나약한 개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범죄 영화의 경우 기상천외하고 잔인한 범죄 수법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거나 대신 범죄를 일으켜 주는 대리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대중문화와 언론 출판의 홍수 속에서 미국 사람들은 바보상자 속 환상에 빠져 현실을 잊고 더욱 철저한 노예로 굴러떨어집니다. 또한 미국 주류 세력은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할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대한 불손한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의 입과 손발을 틀어막습니다. 바로 각종 정보기관을 통한 사찰입니다. 미국에는 FBI, CIA, NSA 등 다양한 정보기관들이 대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미국 사회를 비판하거나 개선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온갖 탄압을 일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3년 전 NS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체계 프리즘 계획입니다. 뿌리 깊은 미국의 인종주의도 미국 사회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흑인 노예들을 짐승 취급해온 미국 사회는 오랫동안 백인들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을 차별했습니다. 유색인종은 투표권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마저도 백인용, 유색인 종용을 따로 구분했고 KKK 같은 테러단체는 공공연히 유색인종을 학살, 탄압했습니다. 그나마 흑인과 소수자들의 오랜 투쟁 끝에 좀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의 인종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몇 년 전 흑인들을 분노케 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기다가 미국 주류 세력은 뿌리 깊은 인종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뿐입니다. 가령 불법 이민으로 인한 실업, 범죄 문제를 인종 문제로 호도하여 대중들을 이간질시키며 대중매체의 경우 백인 중심 서사가 문제니 유색인종으로 등장인물을 바꾸면 된다는 블랙워싱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국의 인종 문제나 침략 전쟁에는 눈을 감는 반면 다른 나라의 자국중심주의나 민족주의는 인종차별, 인권침해 등으로 비난하는 이중잣대도 미국 사회를 더욱 병들게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회의 진면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상낙원으로서의 미국 아메리칸 드림은 애초부터 허구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거짓과 기만의 가면 속에 감춰진 미국 사회는 양극화와 인간혐오, 개인이기주의 등이 극에 달한 말 그대로 인간지옥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미국 사회는 지속 불가능하고 격변기와 맞물려 이 생지옥을 벗어나 사람답게 살려는 민중들의 분노와 항쟁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사회를 동경하고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환상에 빠져 오늘의 한국 사회가 미국과 똑같이 헬조선이 된 것은 아닐까요? 헬조선의 원조 아메리카를 타파하고 한국 사회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